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봉선생님 문화에서 전문 수련생으로 입산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지금 동명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뉴로 피드백 브레인 연구소 서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희식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희식입니다. 사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축제장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공부를 좀 젊을 때 체험하고 또 할아버지 위주를 받던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반백성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그 언덕에 비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싶어서 이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행여 제가 이 앞에 나왔더라도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선생님 뜻을 받들고 조금 더 이렇게 그 공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개인의 색깔을 조금 한번 내어봤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색깔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 구구세묘라 가르치면 요즘은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2는 2, 2는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구세 맞습니다. 구구세 맞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 2는 4라든지 2는 5가 될지라도 실제 하는 게 공부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학술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같은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을 모아서 하는 학술대회는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호흡법이 뇌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처음에 태극이라는 것은 혼돈의 시기에 우리 어두운 인간에게 호흡이라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조식법을 해서 밝아나오는데 이 음악은 제 나름대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악입니다. 인간계에서는 임금님이 등장할 때 나오는 대치타를 이래서 한 겁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조식법입니다. 조식법과 내각인데 우리가 머리가 밝아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이제 조식법을 어떻게 좀 더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보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 글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없을 무자입니다. 우리 성태용 원장님도 계신데 이게 이제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것. 아예 없는 걸 쓸 때는 저 무자를 씁니다. 근데 아예 없다 보니까 뭘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토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토대를 만든다라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 사실은 0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0차원 같은 걸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적으로 우리 1차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1차원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새로운 하나를 가설을 하자. 있다. 자 사실은 없는데 있다라고 가설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생기니까 없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당초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어 주니까 비로소 상대적으로 없다는 가설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있다 없다가 서로 어우러지니까 있다 없다가 어우러지니까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 있다는 걸 가설하고 있다는 가설을 만드니까 없다는 가설이 나오고 그 없다는 가설이 어우러지니까 비로소 있다 없다가 어우러진 관계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없다 있다가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가 탄생되지 않았느냐. 그 비로소 하나가 그 하나가 3차원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없는 데서부터 유무가 만들어서 하나가 나오는 게 비로소 생애가는 것이다. 생애가는 것. 이 생애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호흡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글을 보니까 이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가 이게 없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첫 구절이 조금 와닿습니다. 이거 제가 첫 부경을 지금 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호흡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 하나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예 없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아예 없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가설을 낸 겁니다. 없다가 있다. 있다라는 가설을 내고 나니까 없다가 나오죠.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사랑한다는 것 이면에는 미움이 있더라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1차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있다 없다 그 정도도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진짜 사랑했는데 진짜 미워했는데 라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조용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공감학적 표현이 비로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저는 뇌과학을 하는데 제 전공이 뇌과학입니다. 뇌인지인데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생물이라든지 정보를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단위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눈입니다. 눈. 그 다음 또 하나가 보니까 귀입니다. 귀. 근데 여기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눈이 왜 제일 위에 달렸을까? 눈이 밑에 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조물주가 만든 게 하나도 빈틈이 없더라. 정답이다 두고 역으로 해석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말하는 것, 설, 신. 여기서 이 감각기관이 오는 겁니다. 이 감각이 센서, 이건 내가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지만 여러분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상관없이 감은 사람 눈을 떼어버리면 시각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말을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으려 해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귓구멍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냄새를 내가 안 맡고 싶다고 그게 안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차원적인 감각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감각을 수용하는 게 뭐냐니까 브레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식. 비로소 감각을 수용했을 때 우리가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의식들을 전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전의식. 의식이 형태되기 전에 전의식. 아니 빛을 신의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 이 전오식이 바탕이 돼서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번뇌에 생각하는 의식이 육식이 되는 겁니다. 육식.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게 하나의 틀로 이게 파란 틀로 된 건 뭐냐니까 기운으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하나의 기운이 있으니까 아까 앞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식이라는 또 하나의 상대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엄이라는 이 아니빗을 신의해서 양의 행동이 뭐냐니까 보는 것. 뭐냐? 눈은 보는 거지. 귀는 듣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등등 여기에서의 엄적인 태동이 양적인 걸 같이 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분리된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경을 본다는 것들이 이게 마침 이게 밝음이 있어서 태양을 보고 어둠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력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해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시력이라는 것은 대낮에도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별을 대낮에도 볼 수 있듯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둠도 볼 수 있고 밝음도 볼 수 있다. 이 참 재미나는 용어가 되더라고요. 어둠도 내가 볼 수 있었구나. 밝음도 볼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할아버지 말씀이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래를 밝히는 건 이리 흥박탄이라고 나오는데 야, 그거 재밌다, 야, 그거. 흥박탄, 그거 저는 물리학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아, 그 맛 재밌겠네. 눈에서 뭔가 나오는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파동. 그 주파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와는 다르겠지만 눈에서 뭐를 쏘아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 개념을 딱 바꾸니까 이거 내 잘하면 만들 수 있겠다. 제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겠네. 이런 물리학이죠.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네가 날 볼 때 나는 다른 파장들 쓰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은신술이라든지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호흡도 고도의 정신을 집중하니까 파장이 달라요. 내가 지금 생존 있는 파장대가 다르니까 나는 움직이는데 당신은 나를 못 볼 수 있게끔 만들어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실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의 말씀들을 저는 이제 우리 현대 과학이라는 언어로서 조금 계단을 넘는 겁니다. 과학이 최고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인 잣대로서 한번 본다니까 그렇다면 시력, 청력 아무리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내 청력이 없으면 들립니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그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현대학문에서 공부를 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호흡을 해요. 그 젊은 나이에는 저도 현대학문을 낸 사람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호흡을 한다는 게 그 뭐 맨날 쉬는 호흡 그거 뭐 별 중요한 거 있습니까? 안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호흡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식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음으로 얘기했고 요 안을 그 양으로 해서 세상은 음양으로 돌아가더라.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에 음과 양이 있는데 하나는 독립적인 개체인데 이 독립적인 개체가 상등이 될 때는 두 개의 개체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개체가 상응을 할 때는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으로. 1, 2, 3 법칙이 묘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또 하나의 대응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A, B, C가 만들어지면 A, B는 상등, 대등, 비등하지만 요 A의 이 빨간 테두리의 상등이 또 만들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갛게 파란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에 4개의 작용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로부터 미래 세생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세생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축, 미래의 축 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그림이 우리 유전자 그림과도 비슷하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그림과도 비슷하고 뭔지는 모르는데 기운의 팽창과 흡입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니까 지금 다 가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주장 학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재미나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무한히 가는 하나, 그 하나를 길러가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태초에 나왔을 때 숨 쉬는 거더라. 호흡이 돼.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중요했구나. 호흡은 생사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뭐냐니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 체계. 이 에너지 체계를 쭉 올라가서 브레인까지 가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학적인 몸이 아닐까. 신경과학적인 몸이 아닐까.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인간의 몸도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주의 기운을 훔치는 거죠. 어떻게 훔치느냐. 생사의 극을 땡겨오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생과 사회에서 하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 가끔씩은 이게 작년에 조금 설명했는데 안 오신 분들에서 약간만 더 곁들이고 가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입니다. 사실 연기자들 죽을 때 어떻게 연기합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죽을 때는 숨을 거두고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 연기자들 보면 다 중년 연기하면 툭 하고 숨을 떨어뜨리거든. 아니거든. 숨을 들이키면 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응애할 때가 뭐죠? 호가 터지는 거예요. 호, 응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마지막 과정이 크게 얘기하면 호입니다. 태어난 게 호.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에서 하는 게 흡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났냐 축생으로 태어났느냐. 부득이하게 우리는 축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죠. 짐승으로 나서면 축생이겠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가는 게 뭐냐? 호와 흡이더라 이죠. 그래서 인생지사 호흡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냈는데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호와 흡을 하는데 이 호와 흡이 일정하진 않아요. 매 순간 흐트러집니다. 이 호와 흡이 막 흐트러지는데 이 호와 흡이 고르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시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CD판이 있는데 CD판이 툭툭 튀면 어떻습니까? 음악 듣기 그렇죠. 고르게 돌아가면 음악 듣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호흡이 고르게 됐을 때 우리의 정신 능력은 배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호라는 것이 제가 뇌과학을 하면서 선생님한테서 늘 이렇게 호흡의 중요성을 들었는데 실제 체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 보니까 이 호라는 것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호흡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컨트롤하는 메인 타워더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메인 타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밝히고 황백전환을 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학습시켜야 될 게 뭐냐니까 호흡 공부를 다시 좀 근대에 맞춰서 재밌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과학적인 계단을 한번 데리고 오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호흡입니다. 날숨과 흡인데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내 품기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숨을 터뜨려가지고 숨을 터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 먼저 하는 거죠. 호 이렇게. 그게 태초에 가지고 있던 인간 마음이에요. 근데 흡이 뭐냐니까 욕심이에요. 좀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 전부 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욕심이 만들어지니까 의식이 가미되는 걸 교감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 때 몸이 알아서 다 합니다. 태초에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몇 시 몇 분에 큰일을 보자, 응가하자 안 하잖아요. 오늘 몇 시 몇 분에 소변을 보자 안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몸이 돌아갑니다. 눈 깜빡거리는 거 여러분이 오늘 1분 동안에 3번만 깜빡거리지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깜빡거리죠. 이런 게 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신경계가 우리 몸에는 양팔처럼 오른손 왼손처럼 이렇게 자주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와 흡이 들숨과 날숨인데 이 들숨과 날숨이 막 이렇게 파도를 치기 때문에 인생지사가 파노라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그 조절하는 호흡법이 조식법인 것입니다. 조식법이 크게 어렵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우리
고르게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크로스가 되면 우리한테는 평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대과학적으로 말하는 정신병들은 다 교감신경의 과잉 형상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증, 기타 등등 다 교감신경계가 과해가지고 내가 더 잘 살려고, 더 예쁘게 살려고, 더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경계의 불균형이 정신병입니다. 이 신경계의 불균형이 격체에 이르다 보니 인간성까지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수법이라는 이 우리 호흡법을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 지금 실제 학교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일으킨 비리 범죄가 그걸 교정하는데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누군가 교육부에서 좀 깨운 분이 있어서 이 조식법을 훈련시키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도우려고 한 겁니다. 이 단전이라는 데가 우리가 신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신경계는 크게 뭐냐니까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두 개가 잡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 국가적 표현에서 자의적 우의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의적 우의정. 교감신경계는 자의정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우의정이죠. 스스로 컨트롤하고 수행하고 내부를 보는 거고 자의정은 집행을 하고 법을 진행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니까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가 영의정이지 않는가. 그래서 국가행정적으로 본다면 이 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영의정이다. 중추신경계다. 그럼 이 중추신경계가 모여서 합의라면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언어라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에서 상당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의 순환은 우리가 교육으로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순환. 이 감정의 순환가 닿으면 뭐니까 브레인이죠. 비로소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브레인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으로 표현했는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 인간에 가까워요. 생물학적 인간은.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 내가 묵고 사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가느냐, 아니면 나와 같은 어려움과 나와 같은 행복을 이웃과 같이 공유하려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서 홍익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 옛 선생님들의 표현을 과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게 제가 설명을 덧붙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 쉽잖아요. 계단 넘어오기가. 그래서 우리가 호흡해라. 사실 저희가 학교에 많이 나가서 특강 나가서 이렇게 호흡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 그냥 좁니다. 좁니다. 아침에 명상 좋다고 뭐 학교에서 했는데 다 조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얘들을 깨우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연정원이 조금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 타임이 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전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꽉 차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들이 고루되고 이 에너지가 고루하게 됐을 때 우리는 감정이 순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됐습니까? 좀 요즘 청소년들 해가지고 인간성 교육 가보면 참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림 그린다고 인간성이 돌아오나요? 연날리기 한다고 인간성이 돌아오나요? 그런데 요 감정을 순화시키면 본능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악한이도 선한 마음이 있고 어떤 선한 이 속에서도 악함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라는 요 그림이 감정과 왕과 정신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도표를 그리고 나니까 훨씬 쉽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어떻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조화를 이루냐. 그것이 뭐냐? 호흡법이다. 그래서 저는 내과학을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뇌파를 재어봤어요. 여기 이 뇌파를 재니까 이 의식대가 사정없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도로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렁출렁거리니까 이 사람이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안정 안 돼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 안 들려요. 뭐 바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듯이 들어갈 수 있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행사들을 할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의
참석 전후의 명상이라든지 뇌파 훈련하고 보여주면 훨씬 더 신심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전문 수련인들은 산에 사셔야 되고 우리가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여줬을 때 너 들어오기 전에 뇌파 이랬는데 여기에 이틀이나 3일 훈련받고 나니까 이렇게 차분해졌더라면 많은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K-팝이나 K-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K-문화의 과학적인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호흡하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 국책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많이 안정됐죠? 많이 안정됐죠?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임상도 한번 하려고 뇌파 기기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요건 다음에 하고 이거 우리 임상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안정되는 여기 보십시오. 3에서 7Hz 정도 이 3에서 7 사이에 기둥이 생기죠. 이건 뭐니까 정신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력이 생긴다는 어떤 포인트에 자기의 힘을 내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많이 가라앉아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 그거랑 같은 상태. 우리 촬영할 때는 스탠바이 레디 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준비된 상태죠. 어떤 상태에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좋은 데라는 것은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백에 들어와야 됩니다.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감정이 나와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들어가지 못한 감정이 한쪽으로만 기우는 사람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자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한테서 좀 논문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논문을 한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고 과거에 있는 논문을 좀 더 보충해가지고 좀 제가 현대용어로 더 맞게끔 해야 돼요.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요게 지금 7Hz 이렇게 쭉 기둥이 서는 건 우리 흔히 알파파 정신력이 생긴 친구들입니다. 어디서 정신력이 생긴 친구들은 뇌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보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채널링 하시는 분들 있죠. 귀신 들린 분들, 영적 들린 분들. 그 뇌파가 참 특이해요. 그분들은 채널링 딱 하면 한쪽 뇌가 활성화되고 한쪽 뇌는 완전히 꺼집니다. 좌측 뇌는 꺼져버리고 우측 뇌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좌우뇌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뇌에 이탁하는 현상이 아닌가. 근데 뭐 아직 채널링 하는 사람 뇌파 연구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해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뭐 클럽 만들어 재미삼아 막 발표할 수는 있겠죠. 예, 여기서 이래 정신력이 나오더라라는 정도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호흡 명상을 병행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했는데 대조군하고 뉴로피드백 실험군하고 호흡 명상을 넣었을 때 차이가 이렇게 급격히 났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같은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과 맥락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일반인들입니다. 전문 수련가를 한 거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자기 조절 능력, 이게 뭐니까 자기 조절, 자기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병행했다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때는 내가 조시법이라는 얘기를 쓰면 학이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돼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 자체는 통과가 안 돼요. 그래 할 수 없이 가장 서구적인 용어가 호흡 명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해놓고는 그 호흡 명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제가 이게 참 추억입니다만은 논문이 계속 밖으로 맞았어요. 저희 심리학과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 제 심사위원장님이 기계를 가지고 심리를 대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밖으로 맞는데 나중에는 밖으로 맞다가 저도 이제 독이 차더라고 막 학위를 받지 말아버리니까 이런 생각 들길래 과감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 함자를 썼습니다. 근데 제 논문 레퍼런스 제일 첫 줄에 봉건조 선생님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통과가 됐어요.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논문에서 레퍼런스 첫째 줄에 할아버지 명함이 나온 논문 아마 제 논문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감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사실 이거 100% 안 보거든요. 뭐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약간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 얼렁뚱땅 넘어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7명 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근데 뇌파 훈련은 한 사람당 전후 측정비가 15만 원, 3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저 정도 20만 원, 20명 정도 하더라도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많은 인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MRI 장비 논문을 함부로 못 쓰는 거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자신의 호흡을 통하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균일하게 하는 방법, 이 참 조시법이라고 한마디만 쓰면 되는 건데 그걸 피해가려고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일반적인 뉴로피드백 훈련보다 호흡 명상을 병행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기능하에 활성되더라.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또 나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이란 뭐냐니까 뇌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뇌파에 우리 일반적인 표준 뇌파에 맞춰서 기울어진 사람을 표준화시켜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말 그대로 피드백하는 겁니다. 좌우가 밸런스가 깨졌으면 좌우를 맞춰주게 한다든지 하는 게 유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소성과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항상 변해하는 모습, 인간 태초에 변해가는 모습.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에 가보면 입술이 파란 애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덜덜덜 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춥다 이러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근데 뇌과학에서 보면 저놈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발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체온을 올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소성과 항상성을 이용하여서 치유 능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훈련이다. 그게 이제 뇌과학 장비를 동원한 게 뉴로, 신경 피드백 기술이다. 뉴로 피드백 기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경과학적인 방법과 뉴로피드백 훈련의 심리적 치유 방법은 명상훈련과 같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동일한 선상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치유뿐만 아니라 뇌과학적 치유도 동일한 선상이 있더라. 그래서 명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좀 이게 고요한 데서 있는 걸로 이렇게 타부스에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방법이다라는 걸 정리를 했고요. 호흡 명상은 이 호흡 명상은 조시법입니다. 이 조시법인데 일반 학자들한테 조시법을 설명하면 저 통화를 못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시법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막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그걸 숨을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특유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지켜본다는 거. 지켜보는데 저는 여기서 호흡 명상을 의식적으로 균일하게 했다는 걸 밝혔습니다. 밝히고 그걸 조시법이라고는 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밝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뇌파 서구에서 이 동양의 정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뇌파 상태를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숨 안 쉬는 사람 없어요. 다 숨을 쉬는데 독립적으로 숨 쉬는 사람 따로 그 명상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호흡을 곁들이게 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호흡 명상은 전통적으로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리를 숨기를 지켜보며 자연스러운 아우에 얼마나 무겁다 의식이 한민족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감하게 선생님 이름 적고 레퍼런스에 올렸습니다. 요 뒤에 몇 구절이 더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봉호수단계 복원을 하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양서지만 학문적으로 들 때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젊은 날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전명해 보고자 이렇게 컴파일러 작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호흡 명상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의하여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고 매 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호흡 명상은 우리의 내적 삶을 드러내 보이는 분명한 지표이며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쉬기를 지켜보는 것은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호흡의 공유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이랬습니다. 연구 목적은 이제 편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
물론 더 깊은 유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또 그까지는 아니고 일단 균일하게 숨을 쉬는 거. 조식분만으로 얼마나 뇌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자, 보시면 실험 참가자들은 이제 저기 예식 그 7명씩 45분씩 7주에 걸쳐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뇌파 측정은 저기 유로 피드백 시스템 정신과학 연구에서 만든 그 기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기능 분석 검사라고 BQ 검사가 있는데 그 BQ 검사를 통해서 검증하였고요. 사실 좀 이게 딱딱한데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연정으로서는 학술대니까 그런 학술대 형태의 포맷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양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울 형용사 체크리스트에서 심리적 검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났을 때는 자아 존중감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검증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계로서 뇌파 검증을 하고 심리학적 측정 두고서 검증해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봐서 이게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 밝혔습니다. 예, 실험 절차 말씀드렸고요. 자, 세 집단 모두 호흡 활동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집단 모두 호흡을 한다 이거죠. 호흡을 하는데 호흡 명상을 병행한 그 유로 피드백 훈련군은 사전에 호흡 명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 드나드는 숨이 길이가 균일하도 유의한다. 부드럽고 편안한 숨길 가운데 호흡의 굵기를 고르게 한다. 호흡의 세기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억지로 숨을 참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도록 주의한다. 허리를 편하게 세우되 의식적인 힘을 뺀다. 이 긴 영어가 세 마디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조식법. 예, 조식법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죠. 조식법.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이거 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투정점을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이 조식법이라는 한마디만 쓰고 찾아보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써야죠. 다음은. 그때는 이쪽으로 놓은 학문 체계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 항목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호흡과 의식이 한 리듬이 되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여튼 용어 풀이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로 피드백에서 이제 고속 프레이 변화는 뭐냐니까 뇌파가 막 이리 나오는 것 같다고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변환해서 이제 좌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뇌에 보면 알파파, 베타, 세타파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파동의 군집은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했습니다. A, B, C 집단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 전반적인 A 집단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죠. B 집단 유로 피드백 훈련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호흡 명상을 하는 팀 이제 A, B, C 집단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도표로 보면 그 나머지 통계학적인 거는 좀 그렇고요. 도표로 보니까 대조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훈련 전후 까만기 훈련 후입니다. 훈련 전후가 별 변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피드백군은 변화가 요만큼씩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활성지수 자원은 왜 낮아가느냐?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활성도는 떨어져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상향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대조군의 실험에 의해서 세 집단이 다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별 변화가 없었다라고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이 집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자기조절 주수는 이렇게 크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체적 패턴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유로 피드백 호흡 명상을 병행했는데 편차가 어떻습니까? 네, 많이 나죠. 일단 너는 그죠?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할 때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기초율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초율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뇌가 둔해지면, 뇌가 편안해지면 어떤 흥미도를 느끼는 힘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힘. 이 관심을 가지는 힘을 우리가 기초율동이라는데 이 기초율동을 보니까 표에 의해서 도표를 만드니까 이렇게 대조군과 실험군과 호흡 명상을 한 군의 편화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놓은 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만 지금 발췌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높아지구나. 내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도 관심 보는 게 유심히 관찰력이 길러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올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봤을 때 기초율동 지수 자입니다. 자뇌와 우뇌의 기초율동은 다릅니다. 우뇌의 기초율동은 적극적으로 흥이 나는 거고 자뇌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기초율동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자뇌의 기초율동도 역시 이렇게 차이가 유로 피드백, 호흡 훈련을 한 명상군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유로 피드백만 가지고 실험하더라도 굉장히 좀 첨단에 나가 있는 형태인데 그 당시 호흡을 갖다 대니까 얘기할 데가 없어요. 세 군집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정서지수입니다. 정서지수 같은 경우는 0.11, 0.001 이 정도 아주 이게 이제 효과가 있죠. 효과가 나타났을 정도로 정서지수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물론 이제 통계 갖고만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0.001 정도의 변화도를 느꼈다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 있다를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서지수가 굉장히 함량되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브레인 지수가 있는데 브레인 지수는 전체적인 두뇌 활동력입니다. 두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적인 두뇌 영역도 우리가 0.001 뇌가 좋아지더라. 이거 그냥 0.001이라는 것은 뇌가 지는데 아주 유용한 통계에서 의미가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었는데 호흡 명상을 한 실험군에서 월등하게 좋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네 알파파 이런데 우리 알파파 얘기는 많이 들었죠. 알파파가 뭐냐니까 내면적 마음 상태와 외향적 마음 상태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작으면 자동차가 바깥마을과 앞마을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알파파가 적으면 어떻게 하면 다리에서 병목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알파파가 적은 사람 성질이 날카로워져요. 근데 다리가 넓으면 돼요. 차들이 횡행 다니죠. 그래서 알파파가 넓은 사람은 그 포용력도 넓고 리더십도 강합니다. 이해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알파파를 살펴보자. 알파파의 변화가 어떤 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호흡을 증명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보니까 대조군과 실험군보다 유로 피드백 이쪽에 호흡 명상군이 월등하게 지금 표상으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수치 통계는 다 돌려서 붙여놨고요, 표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알파파 훈련을 봤을 때 운해 알파파는 그 유로 피드백도 훈련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 뇌파기계. 흔히 우리 유로 피드백 기계를 갖다가 전자적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전자적 명상. 서구에서는 우리 동양에서 명상이라 하고 우리는 이제 조시법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근데 서구에서는 전자적 명상이라고 할 만큼 유로 피드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알파파 역할은 굉장히 좋더라. 어쨌든 우리가 피드백 훈련을 받거나 명상을 하거나 호흡 훈련을 하거나 했을 때 알파파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합의점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점수에 대한인데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집단별 평가 검증인데 이게 우울 지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근데 이게 보니까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는데 우울 지수가 점점점 우울에 대한 저항력이 만들어졌다. 감성이 높아지고 브레인 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요. 자동적으로 즐거워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호흡에 있더라고요. 호흡. 예. 자, 다음에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다 자아 존중감이 떨어져요. 대학에 다니도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 전공을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오면 뭐 많이 듣는 애들이 많은데 자아 존중감도 호흡 명상을 한 실험군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 결론하겠습니다. 이게 뭐 디테일한 거는 같은 전공자들끼리도 뭐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더라도 도표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단별 효과에서는 호흡을 겸비한 집단의 전체적인 상승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를 봤을 때 자운의 변화에서 특히 운의 변화에서 더 높은 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 접근, 심리적 검사를 통해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보니까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 지수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효과적인 검증이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호흡 명상과 유로 피드백 훈련이 결합된 조건은 단순히 유로 피드백 훈련을 하는 조건보다 훨씬 더 뇌기능 활성에 미치는 요인이 심리학적인 거나 신경과학적으로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조시법이라고 이렇게 툭 나타나지 못했지만 호흡법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된다라고 한 것은 국내 논문에서 뭐 앞에서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일획을 긋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끝으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 논문이나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호흡을 강조를 했는데 왜 강조를 하셨는가?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호흡이 급해요, 공부가 급해요 이렇게 했어요. 저도 현대과학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책도 좀 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제가 각인됐던 건 호흡이 급하다는데 그걸 한 번도 가슴으로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내 과학을 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래 갖고 막 사례로 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호흡, 우리의 흡입, 이 신경계의 출발점이자 끝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박수 주셔도 좋습니다. 야, 내가 살아 숨쉬는데, 내가 생각하고 사는데, 생사의 극치점이 호흡에 있었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했냐 말이지. 내가 아무리 사회 공부를 해도 마음이 안 편했는데, 호흡 자리에 앉았다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호흡이 주는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의 크로스가 중추 신경계로 올라가니까 공부 과정으로 비교하면 하나도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원석을 받았는데 그 원석을 통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비로소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란 말이죠. 그게 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군택 백체종력이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몸의 신경기가 밸런스가 되니까 감정이 균일하게 되고 감정이 균일하게 행복하게 되고 이 행복하니까 비로소 남을 살펴볼 수 있는 홍익의 그림들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할아버지 처음에 혼돈에서 사라진 모습이 나올 때 내가 대치타를 틀면서 어떤 느낌이냐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할아버지가 이 길을 밝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걸 돌아가려면 얼마나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와 흡이라는 그 간단한 두 글자, 다른 건 하면 조시법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저는 거꾸로 참 그래도 젊은 날에 이렇게 산에서 수행을 했는데 바깥으로 막 검증하려고 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호흡이구나. 이제 진짜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우리 상진이 교원님 사정을 하게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이제 우리 스승의 날에 우리가 불초하지만 할아버님이 길러주신 이 길을 정말 우리 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승님 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쁜 날에 우리가 다시 현대적으로 호흡을 갖다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뭐든지 움직이던 물질사에서는 물질이 움직이는 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뜻 있는 여기 참석한 분들이 뜻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호흡연구소 하나 발족을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교수님 발표하셨을 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충격을 좀 개인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